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사막 콘덴서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요. 변동성은 동반이 되었지만 그래도 신고가 무려 14만 9천원 선의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완벽한 정배열인 상태이기 때문에 늘 그래왔듯 이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이번 역시도 나왔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닌 우리는 더 높은 구간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6월 1일이 월요일이잖아요. 한 달의 시작, 우리 6월의 첫째 주, 요 히든 종목까지 공유해 볼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보시면 이 금요일의 미장은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전부 다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제2의 깐부 회동 또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이 젠슨왕은 한국 시간으로 6월 4일 목요일쯤에 우리 한국을 다시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미리 고지를 좀 했었죠. 한국의 반도체, 피지컬 AI, 광통신, 기판,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협력안이 있을 것이다. 미리 언지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인공지능 AI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로서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인공지능의 서버를 만드는 대표회사 델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또한 있었는데요. 매출이 무려 438억 달러,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서 무려 40% 가까운 급등을 했었고요. 이러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마이클 델이 말을 하길 우리의 성장 배경에는 낸드와 디램 그리고 CPU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낸드와 디램을 가장 잘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한국이죠. 삼전닉스 증시의 상승을 일단은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현재 미장에 대한 기세와 우리 국장에 대한 기세를 감안했을 때 이 다음 주 역시도 우리는 이 기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 변동성은 당연히 동반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렸던 구간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매수를 해내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사막 콘덴서한테는 이 5일선과 11선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근래의 사막 콘덴서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탔을 때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달라지지가 않는 거고요. 자, 이를 대변할 수가 있는 게, 자, 우리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MLCC 대장주로서 특히 이번 주 무려 시총 1조 5천억을 돌파했거든요.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며 뭐 데이터 센터며 심지어 전력 장비까지 모든 섹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LG엔솔, 최근에 이 DT에너지와의 2조 잭팟이 좀 있었잖아요. LG엔솔은 이 ESS 배터리를 2년 동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LG엔솔과 엮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특히나 이 수급을 받는 데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보시면 이 3월달 이후 이러한 웅덩이가 나올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단연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이었죠. 자, 그런데 어제 어떠한 소식이 나왔었나요? 미국과 이란은 정말로 종전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오피셜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한테 분명 이렇게 고통스러운 구간은 있었지만, 이때 우리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이 나왔었는지, 이번 구간 역시도 우리가 마냥 올라갈 수만 없다는 걸 인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구간, 이번 역시도 지금 같은 구간, 우리는 당연히 분할로서 접근을 해야죠. 자, 보시면 5월 26일에 이 봉, 상을 쳤던 종가도 소화를 시키고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저는 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 또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보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발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섣부른 매도는 당연히 금지고요. 이러한 전제 정도는 좀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에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인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월 28일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5월 29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C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정통 AI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 젠슨항과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바로 이 다음 주 약 7개월 만에 젠슨항이 우리 한국을 방한하게 되죠. 이 젠슨항이 말을 하길 한국의 반도체, 피지컬 AI, 광통신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협력안이 있을 것이다. 언지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이 C랩은 엔비디아의 영상 관련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게다가 이 C랩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이 목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에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거래량이 진짜 완벽하게 붙었었죠. 이거는 거의 뭐 매집봉 하락이 반복됐던 와중에도 이탈된 거래량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직전에 이렇게 쏟아냈던 부분, 그리고 꼬리를 나타냈던 부분, 목요일장 빠지는가 싶었지만 5일선, 11선 지지를 받고 요 위에서 마감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배열의 확률상 이때랑은 다를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뉴스입니다. 목요일에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C랩만의 좀 이렇게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C랩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5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9.81%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제만 해도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보시면 시가를 약 5% 정도 떼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눌림목을 감안했을 때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6, 7%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해서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이 쉽게 여러분들 요 돈 벌어가시는 거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또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사막 콘덴서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요때부터 추세를 좀 완벽하게 돌려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약 109,600원 부근이지만, 여기가 이제 월봉상 보시면 18년도 고점 부근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몸통으로 이탈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사막 콘덴서가 끝났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의 실질적 대응 구간이 중요한 건데요. 보시면 일봉상 5일선과 11선이 우리의 실질적 대응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탄 사막 콘덴서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바로 이렇게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가장 가까운 선이 5일선이잖아요. 이거 정배열입니다.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1차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그리고 월요일장 이 5일선과 다시 한 번 더 접촉이 되는지 중첩이 되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1차 지지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발 털리지만 마세요. 꼬리를 나타내고 또 말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의 미장은 전부 다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었는데요. 우리 국장에는 이제 월요일장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쏠림 현상, 이 삼전 닉스가 코덱스 레버리지 상장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몰린 돈만 20조가 넘어갔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외인들이 팔아버리니까 이 고점에서 나왔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은 나왔었다는 것입니다. 버텨내신 분들은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당장 다음 주 젠스낭 그리고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종전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로 기대감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같은 장 여러분들 공략을 해야죠. 털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이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요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가는 종목들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 석주였습니다.